지난 강의까지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을 다룬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그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서드라는 개념을 다룰 텐데요. 객체지향 언어에 속한 C# 언어의 경우 메서드라고 부르는 반면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 서브루틴, 프로시저라고도 합니다. 종종 반환값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너무들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메서드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를 그대로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아주 익숙한 형식의 함수일 텐데요. 이 함수 정의에서 우리는 f를 함수명이라고 하고 이 f 함수에 전달하는 매개 변수의 수가 한 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개 변수에 인자를 전달하면 플러스 2를 시킨 값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f 함수에 1을 전달하면 3이 반환되는 식인데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앞으로 인자와 매개 변수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측에서 전달하는 값을 인자라고 하고 함수 정의에서 그 인자를 변수처럼 받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측의 f함수 호출에서 전달한 1, 2, 3은 인자값이고 좌측의 fx 함수 정의에서 x를 일컬을 때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종종 개발자들도 그냥 말하다 보면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메서드도 이와 아주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함수에서처럼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함수 fx에서 x의 타입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C# 언어는 굉장히 타입을 중요시하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서드가 포함하는 코드의 범위를 중괄호를 이용한 블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구문으로 수학의 fx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개 변수 x에 대해 그것의 타입이 int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서드 이름은 f이고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은 int라는 것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코드를 볼까요? 간단하게 입력값 x에 2를 더해서 그 값을 return문을 통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eturn은 C샵의 예약어인데요. 역할은 return 다음에 오는 값을 반환하는 동작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result 값을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적어도 수학에서 배운 함수 표현들은 전부 C# 코드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한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법도 수학의 함수와 비슷합니다. 보시면 f함수에 5를 전달했고요. 변수 n1에는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f메서드의 인자값으로 5를 전달했고 f메서드의 정의에 따라 5는 매개 변수 x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5 플러스 2가 result 변수에 담기게 되고 그것을 return했으므로 메서드의 호출 결과는 7을 반환하게 됩니다. 결국 변수 n1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호출을 보면 메서드의 반환값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냥 메서드 호출만 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호출을 보면 변수 n1을 f 메서드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변수 n1이 int 타입이고 메서드 f가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호출을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f에 n1을 전달해서 즉 7을 전달하기 때문에 9가 반환되고 f에 3을 전달해 5를 반환받았으니 sum 변수에는 14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세요? 메서드의 사용법이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기본적인 방식을 알았다면 좀 더 다양한 메서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서드가 꼭 값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void라는 특별한 예약어를 이용해
반환 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메서드 내부에서도 값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리턴문의 사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write title 메서드는 별다른 인자값을 전달하지 않고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write title 메서드의 정의가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유형으로 실제로 내부에서도 단순히 고정된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제는 매개 변수를 2개 받고 있는데요. 물론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는 얼마든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메서드 내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 실습을 해볼까요? 이번 실습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디버깅 기능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F10과 F11 키의 차이점과 이것을 이용해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되면서 코드 실행이 흘러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데모를 위해 미리 소스 코드를 준비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10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행 코드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F10키를 또다시 누르면 write title의 메서드 호출을 완료하고 다음 코드에서 화살표가 멈춥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rite title 메서드 내에서 정의한 코드가 실행되면서 화면에는 my title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상태에서 F11키를 누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F10, F11 단축키가 의미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F11은 step into의 into가 의미하는 것처럼 프로시저, 즉 메서드 호출이 있으면 그 내부의 코드로 디버깅 기능을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F11키를 누르면 프린트 밸류 메서드 내부까지 디버깅이 들어가 이렇게 실제 코드의 실행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10과 F11의 차이는 메서드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프린트와 y의 값을 마우스 오버를 시켜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if문 코드의 실행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프린트 값이 지금 true니까 당연히 안으로 진입하겠죠. 자, 라이트 라인으로 진입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서드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메서드의 내부 코드가 모두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10 또는 F11키를 누르면 현재 메서드를 호출했던 그 코드로 디버그 화살표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그리고 프린트 밸류 메서드의 호출을 완료했으므로 이제 다시 F10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다음 코드로 이동합니다. 이후에 메서드 F 호출은 같은 맥락으로 F10과 F11키를 적절하게 활용해 실행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CPU 입장에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차례대로 하나씩 실행하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기본 원칙은 차례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CPU 입장에서 코드를 실행하다가 메서드 호출이 있으면 그 메서드 내부의 코드로 진입해 역시 차례대로 실행하고 그 실행을 완료하면 다시 메서드를 호출한 축으로 돌아와 실행을 계속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메서드라는 것을 굳이 만드는 걸까요? 어찌 보면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 매력에 충분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코드 재사용과 추상화입니다. 굳이 용어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 없이 코드로 유용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를 보면 특정 수가 2의 배수인 경우 화면에 그 숫자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이 코드에서는 동일한 코드가 2번 중복이 됩니다. 즉 if문에 해당하는 코드인데요. 사실 쉽게 보면 이렇게 2번 동일한 코드를 썼다고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경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나중에 이 코드를 2의 배수가 아니라 5의 배수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발자는 if문 2개 모두를 찾아내서 나머지 연산자 2에 해당하는 코드를 나머지 연산자 5로 바꿔야 합니다. 이 코드는 간단하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하진 않겠지만
문제는 이 코드를 몇 달이 지난 후에 보거나 아니면 이 사이의 코드가 길게 더 있어서 나머지 연산자를 2로 쓰는 것이 한눈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은 프로그램의 오류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메서드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코드를 메서드 호출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후 2의 배수가 아니라 5의 배수로 바꾸고 싶다면 단지 메서드 내에서의 코드만 2에서 5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처럼 관리해야 할 코드가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게다가 이 코드를 이후 재사용할 때 단순히 메서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나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어떤 코드든 2번 이상 중복이 된다면 그 코드를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 번만 코드가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 정도는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코드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코드량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내부 복잡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하는 코드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메서드로 분리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console.writeLine 코드를 볼까요? 안전한 설명은 나중에 클래스를 배워야 가능한데요. 일단은 여기서 콘솔과 점을 빼서 본다면 writeLine도 역시 하나의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 메서드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writeLine은 그것에 전달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매우 명확하죠? writeLine이라는 추상화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화면에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 그 내부의 구현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만 보고 writeLine을 그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메서드를 일종의 블랙박스라고도 부릅니다. 즉 메서드를 사용하는 측의 입장으로 보면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어떤 인자값을 전달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 메서드의 내부 동작을 모르더라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메서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서드가 반환값이 있을 때 return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return문은 지난 10강에서 배운 점프문의 하나입니다. 즉 값을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실행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스위치와 반복문에서 사용되고 컨티뉴문은 반복문에서만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return문은 코드의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return문은 코드의 실행 흐름을 메서드의 가장 마지막으로 점프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코드상으로 보면 중괄호가 닫히는 마지막 블록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왼쪽의 코드를 보면 내부에서 return문을 2번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의 배수인 경우 그 값을 출력하고 리턴을 하므로 그 이후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마지막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그대로 메서드 호출을 벗어나게 되겠죠. 만약 2의 보수가 아니라면 홀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역시 리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리턴은 어차피 메서드의 마지막이므로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의 이제 코드에서는 실제로 마지막에 리턴을 사용하지 않았었죠. 반면 오른쪽 코드를 볼까요? 이번 경우에는 메서드가 불 타입을 반환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내부 코드에서 리턴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반환값도 함께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리턴문을 실행하게 되고 true를 반환하면서 메서드의 끝으로 실행이 이동합니다. 반면 2의 배수가 아니라면 if문을 벗어나 두 번째 리턴문을 만나게 되고, 이번 경우에는 리턴문을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리턴을 생략하면 컴파일 시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혹시 이번 강의 정도면 메서드가 잘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입력해 디버깅을 해보시면서 몸으로 체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메서드와 리턴문의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 그나저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C# 문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코딩 테스트 같은 문제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오일러라는 외국 사이트의 코딩 퀴즈가 있는데요. 현재 사인앱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동일한 문제를 번역해 별도의 사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 문제가 10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를 모두 더하면 이라고 문제를 내고 있죠.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이렇게 가벼운 문제들은 처음 코딩을 배우실 때 문법 연습용으로 사용해서도 좋을 테니까 가볍게 몇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